AI 데이터 분석 에피소드 네 번째,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한 기초 통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문제 해결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계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왜 데이터 분석을 이야기하면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통계, 어떤 변수의 분포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거, 변동성에 대한 거, 혹은 첨도와 외도와 관련되는 이런 기초 통계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랫, 이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이 기초 통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챗GPT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문제라는 용어를 썼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태스크, 즉 과제라는 개념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문제 혹은 해결해야 될 어떤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방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또 결론을 유추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와 정제와 변환과 모델링, 이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통계 분석,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기계학습,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분석은 주로 규칙 기반 그리고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머신러닝은 학습 기반이고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히 복잡한 모델링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 기반은 전통적으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두 가지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이제 예측 분석이나 분류 분석이 있고, 비지도학습에는 축소나 군집 분석이나 연관 규칙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초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현업의 업무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적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에 가장 기초적인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 가면은 예측 분석이나 군집 분석 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후에 계속 이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고 하면은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술하다, 즉 묘사하다, 디스크립티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으로 통계치, 이런 부분을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을 기술 통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추론 통계,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싶다 했을 때에 이 현재의 어떤 사항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씁니다. 모집단은 전체 집단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 모집단의 성격을 갖고 여기 있는 통계치를 모수라는 용어를 써요. 즉 이 모집단의 전체적인 통계치, 예를 들면 기술 통계가 나온 내용이라면 그 자체가 그 시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집단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구하고, 그 통계치를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그래서 이걸 추정 혹은 가설 검증, 이렇게 하는 것을 추론 통계라 그러고, 표본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 통계라 그럽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표본 집단의 기술 통계를 갖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과거엔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옛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아직도 거의 대부분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을 씁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표본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고객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빅데이터 세계이지만 실제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베이 같은 방법을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좋은 점 분명히 있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스몰 데이터인 서베이 데이터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통계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빅데이터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 분석이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를 하는 이유는 샘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빅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빅데이터 전체를 분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통해서 집단의 분포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석은 기술 통계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으로 기술 통계를 이용한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통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분포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위치, 즉 분포로 봤을 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평균과 주안값과 최빈값,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측된 수치의 표본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안값은 크기 순서로, 즉 작은 순서부터 큰 순서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에 딱 중간에 오는 값을 주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카운트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 에피소드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서베이한 내용을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분석에서 평균이라는 걸 구해봤었어요. 우선 도수 분포표 이런 용어를 씁니다. 0점부터 30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빈도수가 있죠. 그리고 퍼센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 993명이 응답을 했는데 전체로 보면 100%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게 139예요. 즉 993명 중에서 139명이 20점을 맞은 거예요. 그 비율이 얼마냐? 14%. 최빈값입니다. 중앙값은 여기서부터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어떤 값이다? 20이 나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모든 값을 다 더해서 응답자 숫자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범주로 된 이 값이 갖고 있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한 다음 그것을 전체 응답 숫자로 나눠주면 됩니다. 19.15가 나옵니다. 이렇게 빈도표만 있으면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엑셀의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를 생성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 19.15 손으로 계산한 것과 다르지 않죠? 중앙값, 최빈값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993명이 응답했고 결책치는 없고요. 20점이 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분포를 봤을 때의 위치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술 통계지를 갖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산포 경향 혹은 분산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범위가 있고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차가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사분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 통계치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표준 편차 크면 클수록 평균과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모여 있고 그래서 변동이 크지 않는 거고요. 이러한 분포의 변동성을 박스 플랫이라는 차트를 갖고 보면 훨씬 더 쉽게 보여질 겁니다. 첨도와 외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첨도는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위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면 플러스 값을 갖고요. 그리고 외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비대칭을 이야기합니다. 차트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첨도는 플러스가 되어 있죠. 외도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뾰족하다는 뜻이고, 외도가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기술 통계치를 구한 다음 이 숫자만 넣고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가 나온 것은 외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플러스니까 여기 조금 뾰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앞으로 보게 될 차트 중에 하나가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박스 플랫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상자 수렴 그림입니다. 즉 박스 앤 휘스커 플랫이에요. 여기 박스고 여기에 휘스커, 즉 수염이 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박스 플랫 혹은 상자 그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스 안에 전체 분포의 50%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앙값 미디언이 있죠. 이걸 기반으로 중앙값이 정중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이 전체 내용의 50%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 이제 Q1이라 그랬죠. Q3라 그랬습니다. 최소값에서 Q1까지가 25%, Q1에서 중앙값까지가 25%, 미디언에서 Q3까지가 25%, 그리고 Q3에서 맥시멈까지가 25%. 이렇게 해서 전체 분포가 100%가 25, 25, 25, 25 4분위 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Q3에서 Q1을 뺀 것을 IQR이라 그랬습니다. 이 IQR의 1.5배 넘어가는 것을 이상치라 그럽니다.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 대한 1일 승차 객수 1년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갖고 본다면은 잠실역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염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수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쪽이 있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날에 1일 12만 명 정도가 이용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강남역이 있죠. 강남역의 요게 평균입니다. 잠실역은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강남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잡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 보시면은 가장 많을 때가 10만 명이 안 돼요. 이런 경우를 박스 플랫을 그려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포역이 있습니다. 같은 강남에 있는 역인데 반포역의 평균은 아주 작습니다. 즉 이용객이 전체를 보면은 아주 작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붐비는 강남역의 안전요원을 가장 많이 평소에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잠실역은 평소에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죠. 특정한 날을 특정해서 아마도 종합운동장 같은 쪽에 뭔가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에 미리 알고 이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되겠죠.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전체에 대한 분포를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이런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엑셀에서 분석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로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챗GPT에 올려놓고 분석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챗GPT에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이와 같이 챗GPT를 이용해서 기술 통계와 이런 차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쪽에서도 몇 번 시각화했을 때에 차트의 한글 표현이 안 돼요. 모든 생成AI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깨지는 현상,
분석은 됐는데 한글이 노출이 안 되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해놓을 걸 권해 드립니다. 분석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Y축, X축인데 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 차트에 제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에 클립 표시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를 업로드 해야 됩니다. 업로드하는 두 개의 파일입니다. 여기에 매플러립이라고 하는 파일하고 한글 폰트, 무료 폰트 중에서 나눔 폰트를 올리는 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물론 각각의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은 부분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한 다음, 업로드한 매플러립 라이브러리를 가상황에 설치하여 한글 사용 환경을 설정하고 나눔 고딕 폰트 파일로 한글 표현해주고, 그리고 모든 답변은 한글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부분 타이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유튜브 설명 부분에 프롬프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면은 스스로 파이썬 코딩을 한 다음 테스트 결과물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차 수행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새로운 채팅창을 만들어서 이용해 볼 걸 권해드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어널리스트라고 하는 챗봇에서 사용하기를 권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앞 에피소드에서 소개했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자가진단 설문지입니다. 제공해드린 데이터는 데이터 리터러시 서베이 데이터.csv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가장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해줘 라고 해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떤 분석을 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점수 변수라는 게 있었죠. 이 점수 변수에 대해서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해줘 라고 했습니다. 통계 분석으로 결과 전체 993개의 케이스이고, 평균은 19.15,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있고, 표준 편차 분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라는 변수에 대해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점수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고, 전체를 보면은 왼쪽으로 꼬리가 긴 그리고 조금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박스 플롯을 그려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상치라 그랬죠. 여기에 주황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이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평균을 표시해줘라고 요청하면 다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실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채팅에서 두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업로드가 끝난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한글 폰트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이썬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에 되면은 아주 좋은데요. 한 번만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요청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 번만에 딱 됐네요.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업로드 해야 되겠죠. 우리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서베이한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한다? 이 데이터를 탐색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 판닷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쭉 탐색을 했습니다. 칼럼이 24개 들어있고, 즉 레코더라 그랬죠. 케이스는 99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측지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으니까 기술 통계 분석 해보겠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 수치형 데이터야 된다. 여기 수치형 데이터에는 점수도 있고 나이도 있어요. 우선 점수 해보겠습니다. 점수 변수에 대해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해줘. 기술 통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수행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을 위한 코딩을 하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평균 구하는 것을 봤고요. 물론 여기에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챗GPT에서 사전에 이런 분석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걸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 중에서 점수 변수에 대한 외도와 첨도를 구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첨도와 외도를 구했는데 외도가 마이너스이죠. 첨도도 마이너스이죠. 외도가 왼쪽으로 꼴이 길고 첨도가 조금 낮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점수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작성해 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그려보고 싶었었죠. 이렇게 매프로립을 갖고 차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 만들어졌고 여기에 박스 플롯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로나 세로와 관계는 없습니다. 해석은 동일하니까 여기 이상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15에서 25 점수인 이 구간에 대체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해설을 해줬고, 그 다음 박스 플롯에서는 몇몇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 표시가 안 돼 있죠. 박스 플롯의 평균 값을 넣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 플롯에 평균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균 표시가 됐네요. 그리고 평균은 19.15다. 이걸 어떻게 한다? 차트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다운로드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는 이것을 필요한 곳에 갖고 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기술 통계는 기본적으로 변수 하나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나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랬죠. 나이 변수의 평균을 구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나이 변수의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이와 같이 37.39세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직급이 있어요. 직급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직급은 범주형입니다. 그죠? 기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직급에 대한 응답 숫자만 쭉 나열되어 있죠. 우리가 이야기한 통계치를 사실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빈도 분석 정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 가장 많은 최빈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구한 점수 변수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통계로 평균을 구했고, 그 다음 외도, 첨도, 그 다음 시각화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고,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지 않는 균형 잡힌 데이터이다. 그래서 전체 수준은 이 정도에 위치되어 있고, 일부 응답자가 낮거나 높은 점수, 특히 낮은 쪽에 이상치가 조금 있었죠. 993명의 점수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 역량은 대체로 이 정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한 기초 통계 이해에 대한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해결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초 통계에 해당되는 기술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변동성, 첨도, 외도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통해서 통계치와 시각화로 이 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것을 챗GPT를 이용해서 기술 통계 분석도 하고 또 시각화도 하고 또 한글 처리를 위한 이런 방법들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공공 데이터와 웹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수집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